태국 방콕을 여행하게 된 기자가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태국인들의 동공이 풀려있고 절망한 듯한 이상한 모습에 뭔가를 알아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알렉스와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에르난데스이고 저는 기자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스캔들을 취재해왔어요. 모든 것을 다 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여행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13살 된 아들 알렉스는 가방을 싸는 동안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코끼리 볼 수 있을까? 알렉스가 커다란 눈으로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럼 볼 수 있을 거야, 얘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알렉스는 항상 자신의 아시아적 뿌리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아기 때 그를 입양한 이후로 저는 그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명절을 기념하고 식사 때 김치를 먹고 한국어 수업도 함께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속한 대륙의 다양성을 직접 보길 원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로 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완벽한 곳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리의 여행이 단순한 휴가를 넘어서는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길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를 보거나 태국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하며 보냈습니다. 음식이 맵나요? 서울처럼 지하철이 있나요? 툭툭도 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대답하면서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지 오래였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콕에 도착할 때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가 아래에 펼쳐져 있었고 건물들과 도로들이 끝없이 이어진 미로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대고 감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와, 그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크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밀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이민 심사구역을 따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알렉스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제 걱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얘야. 일단은 이민 심사를 통과하는 데 집중하자, 알겠니? 우리는 끝도 없는 줄 중 하나에 합류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러 언어로 대화가 오갔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거나 심지어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조각들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마침내 우리는 이민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담당관은 지친 모습이었고 눈은 충혈된 채로 기계적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서류를 거의 보지도 않고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벌써 다음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함을 찾는 곳으로 걸어갈 때 저는 공항에 경찰관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다니며 군중을 스캔하고 손은 무기에 걸친 채로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제 소매를 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뭐 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가방을 찾고 나서 식당을 찾자. 그러나 짐을 찾아서 공항을 나가면서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자의 본능이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벽처럼 느껴지는 더위였습니다.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향신료와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스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방콕이야, 얘야. 곧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택시를 잡았고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의 풍경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는 색과 소리의 폭동 같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 사이로 황금빛 사원이 보였고 거리의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부터 가짜 디자이너 가방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고 툭툭은 교통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항의 혼란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무언가가. 그리고 기자로서 그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휴가는 단순한 여행 이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인권, 그리고 세계화된 세계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알아내겠다고요. 알렉스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항에서 길을 잃은 듯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태국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제 본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알렉스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솜차이라는 젊은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솜차이아이의 작은 집은 마치 집에 있는 제 침실보다도 작았어요. 벽은 얇았고 밖에서 닭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손이 약간 떨리며 물 한 잔을 따라주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솜차이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의 눈은 얼굴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것은 3년 전 시작됐어요.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돈이 항상 부족했죠. 그때 어떤 남자가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는 한국에 고임금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려는 이들에게 쉽게 표적이 되는 경우였죠. 브로커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했어요. 솜차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이 너무 기대됐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빌딩들, 멋진 차들. 나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저는 그 다음에 올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들은 제 여권을 가져갔고 여행 비용을 더 많이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일해야만 했어요. 어디에서 일하게 했나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솜차이가 대답했어요. 일은 힘들었어요. 오전 5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 손은 항상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는 손바닥을 내밀었고 저는 그곳에 난 상처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10명이 정어리처럼 꽉 들어차 있었죠. 겨울에는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평할 수 없었어요. 사장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제 목에 덩어리가 걸린 듯 했어요. 저는 알릭스를 생각했어요. 안전하고 사랑받는 아이. 솜차이 아이가 같은 기회를 가졌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솜차이 아이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제가 함께 살던 몇몇 남자들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고백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약, 절도. 그들은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당신도 그 일에 휘말렸나요?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솜차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심야웨이들, 물건들을 주고받는 모습. 한 번은 총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기자로서의 본능이 고조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불법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어요. 당신이 본 것을 신고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솜차이는 씁쓸한 웃음을 내뱉었어요. 누구에게요? 경찰에게. 그들은 저를 추방했을 거예요. 사장에게. 아마 그도 관련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저는 뒤로 기대며 이 정보를 처리했어요. 복잡한 거미줄이었어요. 절박한 노동자들, 탐욕스러운 고용주들, 상황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솜차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추방당하게 되었나요? 제가 마침내 물었어요. 큰 단속이 있었어요. 솜차이가 설명했어요. 경찰이 한밤중에 들이닥쳤어요. 모두 체포되었죠.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솜차이의 집을 떠날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법 이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신매매, 착취, 조직 범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혹해 보였던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의 평화로운 거리를 걸었던 것을 항상 느꼈던 안전함을 생각했어요. 이 안정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대가가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 대가의 일부는 이민과 법 집행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저는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좋은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얼마나 복잡하든 간의 진실을 비추는 것. 제가 밝혀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민 문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상 채팅을 통해 한국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 경사였고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그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추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범죄 조직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범죄 조직들이요? 무슨 말씀인가요? 김 경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그들의 작전에 이용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민자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인데 범죄 조직이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났던 솜차이와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함정에 빠졌을까요?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약 밀매가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김 경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약 관련 체포가 급증했고 외국인에 의한 폭력 범죄도 점점 더 많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울을 걷던 중 느꼈던 안전함을 기억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밤 늦게까지 걱정 없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 걸까요? 김 경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했어요.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이민자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이곳에 오지만 결국 착취당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방할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범죄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들도 다뤄야 했죠. 우리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법은 중요하지만 동정심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균형 잡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김 경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저는 뒤로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그들의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추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같은 나라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소규모 사업 대출, 그런 것들이요.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거죠.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증상만 치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니까요. 또한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러 올 수 있도록 쉽게 만들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무작정 내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번화한 방콕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동네들과 제가 항상 느꼈던 안정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알렉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배운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팟타이로 가득 찬 입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알렉스는 음식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몇몇 나쁜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던 거지. 알렉스는 이 말을 생각해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떠나야 했던 선량한 사람들한테는 슬픈 일이네. 맞아,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들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임시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 경험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의 눈을 세상의 복잡함에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에게도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처음에 부당해 보이는 것이 더 큰 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항상 더 깊이 파고들어 모든 이야기의 양쪽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일은 추방된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국과 한국이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해의 여정,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알렉스와 함께 방콕 외곽에 있는 정부 운영기술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이미 해가 내리쬐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 좀 봐. 알렉스가 소리쳤습니다.
센터의 문을 통해 몰려드는 남녀 무리를 가리키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고 이제 태국에서 새롭게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구로 다가가자 친절한 얼굴의 한 여성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센터의 책임자 녹입니다. 마리아와 알렉스 맞으시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곧바로 분주한 활동의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방에서는 사람들이 재봉틀에 열중하며 집중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금속 소리가 울리며 용접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제가 녹에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얼마나 오래 운영됐나요? 약 6개월 전에 문을 열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나요? 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걷는 동안 저는 알렉스가 뒤처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용접 작업장 중 한 곳에서 한 젊은 남성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얘야, 학생들을 방해하면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녹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사실 우리는 교류를 장려해요. 우리가 모두 인간이고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알렉스가 용접용 마스크를 들고 학생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들의 개방성과 호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나요? 저는 투어를 계속하며 녹에게 물었습니다. 건설과 기계부터 요리와 미용까지 다양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훈련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우리는 활기찬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구절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어 수업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영어는 매우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걷는 동안 저는 마을에서 만난 젊은이 솜차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정부와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녹이 설명했습니다. 입소문도 강력하죠.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친구나 가족의 추천으로 왔어요. 우리는 사진으로 가득 찬 게시판 앞에 멈췄습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사람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모두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얼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성공 사례들이에요. 녹이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한 이전 학생들이죠. 저는 목에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더 나은 삶을 꿈꾸던 나라에서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녹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패배감을 느끼며 도착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투어를 마쳤을 때 저는 알렉스가 젊은 남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알렉스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며 손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재능이 있어요. 녹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솟구쳤습니다. 그 애는 항상 사람들과 잘 지냈어요. 이번 여행이 그 애의 시야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넓혀준 것 같아요. 녹은 제 팔을 토닥였습니다. 그게 세상을 보는 힘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돼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희망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었죠. 크고 복잡한 문제들, 쉬운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 하지만 또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알렉스가 택시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 수 있을까? 영어를 가르치는 걸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원어민과 연습하고 싶다고 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생각해보자, 얘야. 하지만 네가 도우려는 마음이 자랑스러워. 방콕의 교통체증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는 동안 저는 우리가 본 모든 것과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계획했던 휴가는 아니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도전이 가득한 현실 세계를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도시를 바라보는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자라나고 있었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애는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알렉스와 나는 해변의 따뜻한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색들이 잔잔한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이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3살의 제 아들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해안으로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그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알렉스가 갑자기 조용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항상 이야기를 모든 면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맞아, 아가. 제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단다. 때로는 처음 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더 큰 선을 위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 저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보았던 혼란을 떠올렸습니다. 남한에서 추방되는 사람들의 혼란스럽고 절박한 얼굴들. 그때는 너무나도 잔인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난 지금 그 어려운 결정들 뒤에 숨은 복잡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너는 정말 멋진 아들로 자라줘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단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노력하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 이런 가치를 너도 늘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 알렉스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방을 청소하라고 할 때랑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요. 처음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엔 더 나은 거죠.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좋은 비교구나, 아가. 때로는 올바른 일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별들이 어둑해지는 하늘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서 별을 보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괜찮을까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추방의 이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여전히 이야기의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알렉스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아가.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훈련센터를 기억하니? 그것은 좋은 시작이야. 태국과 한국 모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알렉스는 얼굴이 조금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곳은 멋졌어요. 아마도 그들 중 몇몇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야.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니? 어쩌면 그들 중 몇몇은 언젠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여기에 정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해변 방문객들의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 알렉스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다르게 보일까요? 저는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아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 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왜 특정한 규칙과 법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불고기는 많이 먹을 거죠? 알렉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추석도 기념하고 아름다운 사원도 방문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늘 하고 싶어 했던 모든 일들을 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낄 거야. 밤이 더 어두워지고 서늘해지자 우리는 마침내 일어나 옷에 묻은 모래를 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도전적이고 눈을 뜨게 해주는 동시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죠. 우리는 이민의 복잡성에 대해, 나라들이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 그리고 겉모습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에요. 알렉스의 한국 유산과의 연결이 이제는 그 나라의 현실을 더 성숙하게 이해하는 바탕 위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알렉스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여행 동반자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네가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구나. 알렉스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가 여기 오길 잘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지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알렉스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자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여행, 우리가 배운 교훈,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알렉스의 유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서울로 여행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그 도시를 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반짝이는 외관과 평화로운 거리들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눈으로요.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알렉스의 유산과의 연결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잠이 들기 직전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묘한 방법이 있죠. 이번 태국 여행은 그런 교훈 중 하나였고, 그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